호텔 로비를 가르며 울린 한 번의 폭음, 찰싹. 서연은 뺨을 감싸 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 앞에서 유라는 차갑게 속삭였다. 내가 감히 민혁이를 넘봐? 직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공기만 얼어붙었다. 그때 시어머니 영란의 발걸음이 천천히 로비를 가르기 시작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그랜드 센트럴 호텔. 지상 20층, 객실 300개를 자랑하는 이 5성급 호텔의 최고 경영자는 김영란이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영란은 매일 아침 7시에 호텔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영란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영란은 품위, 절제, 예의를 중시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민혁을 키우며 이 호텔을 일궈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던 영란에게 비서인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전 스케줄 확인해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10시에 부서별 회의가 있고 11시에는 신규 직원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본사 임원진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준비되었나요? 네, 모두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영란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외아들 민혁과 함께 찍은 작년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35살이 된 민혁은 현재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영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민혁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영란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최근 민혁이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31살의 여성으로 민혁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영란은 서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민혁이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라며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화려하지도 뻔뻔하지도 않은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영란은 늘 신중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보고 천천히 판단해야지. 영란이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영란은 각 부서의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객실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란이 객실 관리팀장에게 물었습니다. 92%입니다. 전월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평점 4.7점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특히 직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영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준 덕분이네요. 계속 이런 수준을 유지해 주세요. 회의 후 영란은 평소처럼 호텔 각 층을 돌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레스토랑, 연회장까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는 것이 영란의 습관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영란은
프런트 데스크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체크인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손님들의 불편사항은 접수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서요. 영란은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손님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온 사업가들이 로비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네. 영란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영란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가벼운 식단을 선호하는 영란은 샐러드와 연어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식사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민혁아.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서연이랑 같이 호텔로 갈게요. 서연이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영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아. 몇 시쯤 올 거야? 7시쯤 갈 예정이에요.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영란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연에 대해 더 알아볼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오후에는 신규 직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영란은 직원 채용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란이 면접자에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서비스로 유명한 이곳에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훌륭한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쯤 영란은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호텔 로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 오늘 저녁 일정 때문에 6시 반 이후에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미팅을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영란은 시계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민혁과 서연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호텔 로비는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체크인하는 손님들, 저녁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고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영란은 평소처럼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의 응대 자세, 로비 청소 상태, 손님들의 표정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예약 현황은 만석입니다. 로비 매니저가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겠네요. 영란이 답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 쪽을 바라보니 민혁과 서연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서연은 차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영란을 발견하고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란은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걸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로비 한가운데서 찰싹 하는 날카롭고 강렬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화가 순간 멈췄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 직원들,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란도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면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왼쪽 뺨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비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찬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뺨을 만지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바로 앞에는 차갑고 도전적인 표정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영란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봤습니다. 민혁의 전 여자친구 유라였습니다. 33살의 유라는 유명한 재벌가의 외동딸로 몇 년 전까지 민혁과 교제했었지만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한테 얼씬도 하지 마. 내가 감히 그 사람을 넘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 상황에 당황한 호텔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내 며느리한테? 민혁은 급하게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민혁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뺨의 따가움과 충격으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민혁을 보자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민혁이 왔네? 잘됐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이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유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서연이한테 이런 짓을 해? 민혁이 화를 내며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뭐 하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있는 거야. 서연은 여전히 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력과 모욕에 충격을 받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입 닥쳐. 유라가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노리는지 다 알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텔 로비라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장면을 보며 손님들은 당황해했습니다. 영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아직 정식으로 가족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지켜봐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로비 매니저는 영란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세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민혁이 옆에 있으면 안 돼. 너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만해, 유라.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영란이 나타났습니다. 영란이 단호한 표정으로 세 사람에게 다가가자 로비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영란이 차갑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영란을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 호텔 사장님이시군요. 죄송해요, 사장님. 저는 최유라라고 합니다. 영란은 유라를 차갑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 호텔의 사장 김영란입니다. 그런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라는 서연을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저희 개인적인 문제라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제 호텔 로비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란의 단호한 어조에 유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치켜들며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력이라니요? 저는 그냥 이 여자에게 충고를 해준 것뿐인데요. 충고라고 하시면서 뺨을 때리셨나요? 영란이 서연의 빨간 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서연이한테 이런 짓을. 민혁아, 조용히 해. 영란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보고 싶어. 유라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사실 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자, 민혁이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유라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눈빛 좀 보세요. 계산기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세요? 서연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제가. 또 변명하네. 유라가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란의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분노라는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서연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민혁을 만나는 것일까? 말을 더하기 전에 당신이 방금 한 짓에 대한 설명부터 하세요. 영란이 유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당황했지만 금세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민혁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민혁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라고 하시면? 유라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여자의 과거를 조사해 봤거든요. 영란이 휴대폰 화면을 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닮은 여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몇 년 전에 대기업 임원 꼬셔서 돈 빌리고 잠적한 전적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유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변명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사장님, 보셨죠? 이런 여자가 민혁이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란의 눈매가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의심,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게 정말인가요?
영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도 저 사진 처음 봐요. 정말 저 아니에요. 민혁이 화를 내며 유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유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짓말로 서연이를 모함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이 조작된 거라는 말이야? 영란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라가 보여준 증거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란의 마음속 의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연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민혁에게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유라의 말처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서연은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로비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보여준 사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영란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저 아니에요. 저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유라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된 거라는 말이에요? 화면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문 기사처럼 보이는 화면과 함께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장님. 대기업 임원 사기 피해액 수억 원이라는 기사예요. 그리고 여기 사진도 있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서연과 닮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고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제 난 건가요? 영란이 물었습니다. 3년 전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대기업 임원을 꼬셔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거죠. 서연이 급하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해외에 있었어요. 회사 연수로 일본에 있었다고요. 증거 있어요? 유라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민혁이 서연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유라, 너 이상해.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서연이를 괴롭히는 거야? 유라는 민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아,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근거. 유라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이 여자가 최근에 대출받은 기록들이야. 내가 사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생활비 때문에. 생활비? 유라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생활비? 영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대출을 받으신 게 사실인가요? 영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유라가 손뼉을 쳤습니다. 맞죠? 이제 인정하네요. 민혁이 당황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미안해요. 부끄러워서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 여자가 민혁이한테 접근한 방법도 이상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어요. 민혁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의도적으로 부딪힌 거죠. 서연이 깜짝 놀라며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유라가 승리감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 영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의 반응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연 씨,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나요? 영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로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혁의 얼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그럼 정말로. 하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서연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에요. 유라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뻔뻔하네요. 지금까지 거짓말로 속여놓고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영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믿고 싶었던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 씨, 영란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지만 민혁 씨를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진짜로 변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연의 고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영란은 실망감과 분노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이 벌컥 열리며 민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미 민혁은 여기에 있었는데 또 다른 민혁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방금 들어온 민혁이 숨을 헐떡이며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민혁은 이미 로비에 있었는데 왜 또 들어오는 것일까요? 민혁아, 너 벌써 여기 있었잖아. 영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로비에 있던 사람은 민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라와 함께 있던 남자는 민혁과 닮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민혁이 로비 상황을 보자마자 유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라, 너 또야? 왜 이렇게까지 구는 거야? 유라는 민혁을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왔구나. 잘 됐어. 내가 직접 봐야겠어. 이 여자의 정체를. 정체? 무슨 소리야? 민혁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사기꾼이야, 사기꾼. 민혁은 서연의 빨간 뺨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 서연이한테 손댔어? 손댔다니,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린 거지. 미쳤어?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러자 유라는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고? 내 엄마 때문이야. 내 엄마가 서연을 반대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거든.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어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했잖아요, 어머니. 서연이를 민혁이 곁에서 떠나게 해달라. 대신 보상해주겠다고 하면서 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이야? 영란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없다고요? 유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 통화 기록은 뭐예요? 화면에는 분명히 영란의 번호로 된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였는데 유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믿어줘, 미녀가. 하지만 이미 로비의 시선은 영란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와 유라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 안 했어? 정말이야. 나는 유라한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야, 서연아. 나는 정말. 유라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모르쇠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정말 안 했어. 영란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증거들과 교묘한 말들 때문에 상황은 영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로비 매니저는 영란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억울했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혁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민혁 씨 서연이 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있을 때 서연이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증거 있어요. 서연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또 무슨 변명거리를 만들어낸 거야? 아니에요. 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유라가 보낸 협박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몇 주 전부터 계속 온 것들이었습니다. 민혁이랑 다시 만나야 하니까 내가 사라져. 아니면 내가 널 박살내겠어. 너 같은 애가 민혁이 옆에 있으면 안 돼. 알아서 포기해.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민혁이한테 접근하지 마. 순식간에 로비의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유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조작한 거야. 조작이라고요? 서연이 더 많은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메시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협박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민혁이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폭로하겠어.
가짜 증거라도 만들어서 널 망쳐놓을 거야. 영란이 메시지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왜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더 속상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혁이 화를 내며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유라, 너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아니야. 그건 진짜 조작이야. 유라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라가 보낸 음성 메시지까지 재생했습니다. 박서연, 내가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유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라는 완전히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서연이 다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라가 사설탐정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여자 뒷조사해줘. 약점 찾아서 알려줘. 영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아 영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처음에 민혁 씨께 접근한 방식이 좋지 않았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속이려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숨기려던 게 아니라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였어요. 영란은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왜 말하지 않았니? 이런 협박을 받고 있으면서 어머님께서 저를 의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더 큰 오해를 받을까봐 무서웠어요. 영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마음이 이렇게 여린데 내가 뭘 본 거지? 민혁이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해서. 유라는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모두 조작이야. 믿지 마. 하지만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라가 영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가짜 전화를 했다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유라 씨가 성대모사를 연습하는 모습을 몰래 녹음한 거예요. 어머님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저를 모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녹음에서는 유라가 영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서연이를 민혁이에게서 떼어놓아야 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라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계획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영란은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연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공개되자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영란은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두 조작이야.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증거들이라고. 하지만 이미 아무도 유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거들 앞에서 유라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결단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유라 씨, 영란이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유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라는 영란을 보며
여전히 당당한 척 했습니다. 네, 사장님.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걸 알아주시죠? 영란은 유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호텔에서 나가세요. 뭐라고요?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리지 않았나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줌마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계시면서 영란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란의 단호한 모습에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건드리면 나는 끝까지 갑니다. 영란이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영란의 위엄과 결단력이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유라는 영란의 단호함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정말로 민혁이를 속인 건 맞잖아요. 그것과 당신이 한 짓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민혁이 앞으로 나서며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유라, 이제 그만해. 내가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났어. 민혁아, 내가 이 모든 걸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저 여자가 너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영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잘못이었어요. 영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미안해. 유라는 이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호텔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란이 미리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였습니다. 순수한 마음, 따뜻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영란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님이 민혁 씨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영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를 의심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워. 호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영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언론에 이 일이 알려질까봐 걱정되는데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이분을 정중하게 호텔 밖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출입을 금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라는 보안 요원들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건 말이 안 돼. 영란은 유라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라 씨,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일 텐데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해치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유라는 영란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영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민혁이는 저 여자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그건 민혁이가 판단할 일입니다.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유라를 향해 다가가자 유라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모두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유라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호텔을 뛰쳐나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란은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심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어요. 민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라가 떠나고 난 후 호텔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나자 영란, 민혁, 서연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모두가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영란은 깊게 숨을 쉬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뺨이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영란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아니야.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민혁이에게 다가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민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물론이지. 영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영란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 숨길 필요도 없어요. 영란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서연이 영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호텔에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민혁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걱정하지 마. 모든 게 해결됐어. 영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줄래?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민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영란이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서연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영란이 민혁과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우리 셋이 함께 식사하자. 네, 좋아요. 서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길에 영란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떤 결혼식을 꿈꿔봤니?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 호텔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민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벌써 그런 계획을? 당연하지. 좋은 며느리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세 사람이 레스토랑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영란은 서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취미, 꿈 등 진정으로 서연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 과외를 해주세요. 검소하게 사시지만 정말 따뜻한 분들이에요. 그럼 곧 뵙고 싶네.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영란은 서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민혁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목걸이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서연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어머님 정말 소중히 할게요. 영란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호텔 로비에는 막장 같았던 폭풍 이후 따뜻한 평온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